아우디 Q4입니다. 아우디에서 만든 전기차 SUV인데요. 적당한 크기와 예쁜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차량이죠. 특히 그릴 디자인이 예쁜데요. 보통 이렇게 막혀있는 전기차의 그릴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우디 Q4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작은 것도 아니고 국내 이 도로 여건에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쪽에서 봤을 때보다는 옆으로 오면 조금 더 커지긴 하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닙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화려한데요. 특히나 퍼들램프가 굉장히 크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앞뒤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라서 굉장히 밝고 아래쪽에 풋램프도 별도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도 선명하고요. 퍼들램프 열었을 때 아우디 엠블럼이 선명하고 닫았을 때는 이트론을 조금 더 폭 넓게 해서 주변부를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에도 얇고 진하고 길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조명에 있어서 아우디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풋램프까지도 매우 적극적인 편에 속하고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가 아닌 일반 LED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입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크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멀리 쭉 뻗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거 없고요.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직진성도 좋은 편이지만 광원의 폭이 상당합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82kWh고요. 모터 출력은 150kW에 301Nm인데 마력하고 토크로 환산하면 약 201마력의 토크는 31.6kg/S입니다. 후륜 구동이고 제로백은 8.5초, 최고 속도는 160km,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09km입니다. 앞쪽에 공간 여유가 좀 있어서요. 트렁크 같은 거 배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측면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도 근사한데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B필러에서 C필러로 넘어가는 저 라인이 날렵한 느낌이 있거든요. 스포츠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쿠페형 디자인은 아닙니다만은 SUV 자체도 날렵함은 갖추고 있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235, 55, 19 타이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차, 수입차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많은 사이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휠 아치 부분은 도시명 SUV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 컬러랑 같이 별도의 다른 재질이나 컬러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도어 하단부에 바디 컬러랑 같이 그냥 덧대져 있는 형태입니다. 과하지 않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하고 있어서요. 실내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루프렉은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SUV에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충전구는 앞쪽 그릴이라든가 팬더 쪽에 있지 않고 뒤쪽 전통적인 주유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요. 앞쪽의 디자인도 괜찮지만 뒤쪽은 날렵하면서 좀 세련된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테일램프는 가운데로 쭉 연결이 돼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에도 안정감 같은 것들, 스포티한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위쪽이 좀 좁빗하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형태인데 그게 좀 다부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퓨저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역시 그냥 포인트만 주고 있어서 컬러만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뒤쪽에 스포일러가 두툼한 거는 좋은데 그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와이퍼를 옮겼으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아우디 엠블럼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 작동합니다.
속도도 적당하고 소음이 적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전기 차임을 감안해보면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고요. 양쪽으로 LED 조명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또 잘 활용하면 뒤쪽을 좀 깨끗하게 그리고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패드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공간도 잘 활용하면은 조금 더 폭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패드 자체를 밑으로 한 칸 더 내려서 공간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은 위쪽에 고정할 수도 있고 이 고정된 부위를 클르면 이렇게 덮어서 좀 뒤쪽에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2열 등받이는 트렁크 쪽에서는 못 접고 이 뒷문을 열고서는 이 상단을 눌러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약간 각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운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쪽이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완전히 평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죠.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하고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확실히 SUV이다 보니까 위쪽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등받이를 접었을 때 확장되는 공간이 좋습니다.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뒤에서 봤을 때는요. 손잡이는 수동으로 손잡이 같은 것들도 배려를 해놨고요. 가운데에는 삼각대 잘 배치를 해놨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죠. 스마트 키는 아우디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약간 작은 듯 싶지만 그립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라 원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를 감안해보면 적당한 두께고요. 문은 꽤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이 좋아 보입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가져가면서 이 시트 측면에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뒤쪽의 공간까지 여유는 좋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 넓어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더욱더 넓게 느껴지고요. 도어는 아우디 특유의 이 직선 위주의 디자인인데 좀 세련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블랙 하이그로시는 요거보다 조금만 더 적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시트 메모리 기능은 없고 락 언락 기능은 도어 핸들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특이한 점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하시면은 되게 편리하게 물병 같은 거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백포켓도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요. 시트는 단순한 구성인데 꽤나 안장 그리고 등받이가 저는 제 체형에는 편했던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크고 폭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이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되게 깊거든요. 이 공간 굉장히 깊고 컵홀더가 약간 아래쪽에 있기는 한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깊어서 이 자젤구레한 소지품 같은 거 보관하기가 좋았습니다. 페달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풋레스트는 이런 형태보다는 우레탄 재질로 좀 이렇게 단단하게 덮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인 오픈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게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조명 스위치는 이제 로터리 타입이 아니고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실내는 이 직선 위주고 날카로운 느낌들이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 그리고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고요.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가 커팅이 되어 있어서 실내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조금 더 크게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시인성이 좋고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버추얼 콕핏은 내비게이션을 클러스터 안쪽에 담아줄 수도 있고요. 전체 화면을 다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응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HUD는 기본형 모델이라서 빠져 있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틱
F타입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약간 어색한데 일단 적응되고 나면은 되게 사용하기에 편리하더라고요. 운전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작하면은 이게 또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큼직하고요. 각진 디자인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봤을 때 어색한 느낌은 없습니다. 잘 어우러지고요. 메뉴 구성도 깔끔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의 상황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및 효율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하여튼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T팩이라든가 인터페이스, 그리고 길찾기 기능 같은 것들도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모니터링이 직관적으로 가능하면서 조작했을 때 조작감 같은 것도 딸깍딸깍하는 아우디 특유의 이 기계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들어서 좋았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안 되고 열선만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 비상등 스위치, 그 드라이브 셀렉트, 자세대 장치 온오프, 전원 버튼 있고요. 여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뒤로 이렇게 한번 내리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B 모드, 중립, 후진. 그 다음에 P 버튼이면서 그냥 파킹 브레이크까지 같이 전자식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인포테인먼트의 기본적인 기능은 여기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작하기에 나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이 플로팅 타입으로 약간 떠 있어서 공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좋은데 여기는 사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라 오염하고 흠집에 취약하거든요. 요런데 블랙하이크로시 재질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공간 좋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있습니다. 여기 뭐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열고 이 벽 쪽으로 붙여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암레스트는 적당한 높이고요. 이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안쪽에 공간도 넓진 않은데 깊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활용하기에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천천히 고급지게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좋은 편입니다. 이트론 레터링도 또렷하고요. 올라가는 천장 부분의 재질 같은 것들은 준수한 편이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 썬바이저 사용하는 데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내릴 때 사용하기 편리했고, LED 조명은 이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조금만 더 이렇게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일단 유리가 아웃슬라이딩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안쪽에 커튼도 전동으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조금 더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사이즈 나쁘지 않고 유리는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요만큼 유리가 살짝 남기는 하네요. 컵홀더 방식은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요거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포켓도 넉넉하고요. 바닥 공간이 가운데가 평평해서 바닥 공간 활용도 좋고, 안장도 등받이가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각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SUV 하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헤드룸의 여유가 좋아서 공간에서의 아쉬운 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여기 이렇게 파여 있어서 내릴 때 불편하지 않았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을 해 놨네요. 근데 요거는 이게 덮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승하차도 편리하고요. 발 공간의 여유가 좋고, 가운데 에어벤트 있고, 온도 조절은 3전 컨트롤이 가능하네요.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은 이 통합 형태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그 밑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갖춰놓고 있네요. 실내 느낌은 좀 사이버틱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엣지 있는 느낌?
직선 위주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잘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솔린이나 디젤, 내연기관보다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런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아우디 디자인 괜찮죠? 운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아마 Q4에서 조금 더 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크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고요. 물론 실내 공간에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운전할 때 차량 크기,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같은 거 할 때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요 정도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턴을 할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2차선 정도면은 충분히 차량은 돌아나가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50kW에 310Nm인데요. 마력이랑 토크로 보면 약 200마력 정도의 토크가 31 조금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차량 크기나 무게 같은 거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파워라고 하면 일상에서, 그리고 조금 달리시는 분들도 크게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의 출력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은 역시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순간적으로 토크가 팍팍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평지든 언덕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2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는 거는 잘 안 느껴지죠. 회생제동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3단계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하게까지 끌어올렸을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고, B모드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B모드에서는 페달을 놓게 되면은 이 회생제동의 담력 같은 것들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글쎄요, 이 브레이크 계통의 패드나 디스크의 내구성이, 그러니까 운영을 했을 때, 차량을 오래 운행했을 때의 정비성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을까, 교체 주기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모터의 회생제동이 제동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든든할 정도로요.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11km거든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 전비인데요. 한 번 딱 충전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풀 충전 진행을 했을 때 100%로 만충됐을 때의 주행 가능 거리는 421km가 나왔는데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복합 전비가 실생활에서의 전비랑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날씨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전기차한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제 이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때의 전비랑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킬로와트아워당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4.7km고요. 도심에서는 5.0, 고속도로에서는 4.3km인데 저는 시승하는 동안에 평균 전비가 4.4km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정말 신경을 조금 썼을 때는 5.5에서 5.8까지도 올라가긴 했었고요.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해보면 킬로와트아워당 4km 초반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동이 돼서 사용이 조금 더 편리하고요. 기본 맵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데,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동이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동을 했을 때 클러스터에까지 연동되진 않습니다. 클러스터에는 기본 맵이 보여지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동한 부분은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기본 순정 그대로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뭉개짐 없이 또렷하게 해상도 좋고요. 특히나 고음에서 찰랑찰랑한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요. 조금 특이했던 점인데요. 이 도심 주행에서 오토홀드 걸고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면 차가 약간 흐르다가 갑자기 끄ꯛ 하고 쓰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는 호불호가 살짝 나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세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단하게 튄다라기보다는 이 무게가 있어서, 전기차가 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2톤이 넘는 차체인데 묵직하게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유연하게 잘 반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튀거나 뭐 멀미가 나거나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세팅이죠.
코너 좀 돌아보면 속도를 높였을 때도 잘 버텨줍니다. 4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이라서 스티어는 후륜구동 특유의 느낌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 전기차드 특징인 것 같아요. 무게 배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좀 잡아 당겨주는, 꽉 잡아서 이렇게 좀 당겨주는 이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코너를 공략했을 때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세단보다 SUV들에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간도 그렇고요,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SUV의 어떻게 보면 약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평평하게 이 차체 가운데 쪽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무게를 딱 잡아주니까 훨씬 더 이 무게 배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부족함은 없었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 힘의 여유까지는 아니지만은 두둑한 토크감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빠릿빠릿한 느낌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보타 같은 경우도 이 고속 주행을 할 때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와인딩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는 제가 생각해서 요 정도면 좀 밀리겠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클러스터 안쪽하고 메인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띄워지는데요, 클러스터 전체를 이 버추얼 콕핏이라고 해서 아우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클러스터 전체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운데만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 기기에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물론 HUD는 이 차량은 기본형이라서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양쪽에서 띄워주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 사용하기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요, 그렇게 풍절음이나 곡면 같은 것들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실링이 되게 좀 치밀하게 잘 돼 있던 것 같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하고 풍절음이나 공명음을 비교를 해보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전기차들 특성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배터리 팩 때문에 훨씬 더 멀게 느껴지고 좀 조용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쪽보다는 이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네요. 이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분명하고요, 특히 이 다이나믹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팍 터지는,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매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브레이크는 회생 제동을 사용해서 이 패드라든가 디스크에 과부하를 좀 덜 걸게 해주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속 주행을 해보면 담력 자체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조작할 때 페달이 조금 깊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 약간 깊은 느낌, 기존에 제가 익숙하게 느꼈던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아우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살짝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고속으로 크루징을 했을 때의 안정감도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면서 승차감도 약간은 부드러운 쪽보다는 단단한 쪽에 가까운데 튄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았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좌석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었는데 차량 승차감이 안정감도 좋고 잔진동 같은 것들 잘 잡아주니까 뒤에 앉았을 때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해도 장시간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헤드룸의 여유 같은 것들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디자인이 SUV 치고는 이 A필러가 많이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에 타보면 헤드룸의 여유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고, 바깥쪽에서는 A필러가 되게 두툼하게 느껴졌는데 실내에서는 디자인으로 좀 잘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렵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가린다는 그런 기분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이 후측방 모니터링도 가능하지만 뒤쪽에 사각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미러 끝부분에 광각 처리가 잘 돼 있어서요. 그리고 미러가 길쭉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야는 좀 시원시원한 편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스틱 타입으로 이 컬럼에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적응하고 나면 시선을 여기에 뺏기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응만 하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4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속보다는 가속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우디에서 만든 전기차가 어색하지는 않은데, 아우디 하면 이 콰트로잖아요. 상시 4륜구동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 같은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4륜구동이 아니고 1륜구동 차량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운행을 한번 해보니까 아우디에 대한 기존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재미는 충분히 있고 또 안정감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져 있는 차량임은 분명하지만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량 가격이 기본형이 6천만원대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이 아마 200만원대 초반일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60만원? 7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경기도 뭐 분당 같은 데는 아마 100만원이 넘어갈 텐데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편차가 지역마다 좀 크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가 이렇게 커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내 탔을 때는 실내에 이 각진 날렵한 컨셉하고 스티어링 휠에 요 위아래가 커팅되어 있는 요게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이렇게 핸들을 조작을 해보면 좀 이상했어요. 예, 조금 이상해서 이거 약간 뭔가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행을 하실 때도 이 조작을 할 때,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할 때도 크게 부담감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롤하고 피칭도 제법 잘 걸러주는데요. 특히나 이 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서스펜션 세팅도 세팅이지만 이 무게감, 전기차의 무게감 때문에 뒤뚱 하지 않고 이런 작은 움직임 같은 것들은 그냥 누르고 가는 것 같은, 그래서 흔들림이나 이 뒤뚱 하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 SUV는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이 전기차 SUV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이상 아우디 Q4 SUV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